안녕하세요. 이슈의 김재학. 이슈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슈맨. 반갑습니다. 네. 예, 이번 주도 기운차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지난주 주말에 올린 이슈, 주간 이슈 내용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 내용은 괜찮았었는데 제가 이거 약간 좀 뒷배경이라 해야 되나요? 그게 뒷배가 있다고? 아니, 이거는 나중에 좀 그 뒤에 가서 다시 조금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난주 이슈와 이슈 점검과 연관해서 네, 어쨌든 오늘도 이제 소식을 세 가지 준비해 왔고요. 네. 네, 처음 소식부터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을 싹 끊어가네. 어차피 다룰 거라서. 네, 그 국내 거래소 이제 코인원과 빗썸이죠. 네. 그 스테이블 코인이 상장됐습니다. 아. USDT가 상장됐다기보다는 상장도 되고 이제 그 입출금을 지원한다는 그런 기사 소식인데요. 네네. 이게 지금 일반 분들은 그냥 뭐 USDT가 상장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또 다른 관점에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예. 일단은 지금 USDT,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상장됐다는 것은 특히나 이제 해외 거래소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희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죠. 그렇죠. 왜냐면은 그전에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거래만 지원하지 입출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보통 해외 거래소에서 내가 뭐 어떤 상품을 사거나 아니면은 코인을 산다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하셨어요? 뭐 트론이나 보통- 리플을 보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시 USDT로 전환하는 그런 복잡한 그렇죠. 과정을 거치고. 매매를 한 번 더 하게 되죠. 그쵸. 그렇게 되고, 물론 이게 전송도 빠르고 하지만, 그 토큰이 전송되는 기간에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뭐 약소하지만 또 수수료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이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네. 됐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사이에, 뭐 알트코인 위주겠죠, 보통. 그 그렇죠. 거래가 엄청 더 활발해질 걸로 예상하고요. 네. 이 말은 꼭 이제 유동성이나 거래량이 또 증가에 엄청 좀 기대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스테이블 코인이 올해 들어서 네. 하반기 들어오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늘어난 것도 이것과 좀 연관이 있으려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정확한 지금 뭐 지표는 제가 의심이나 뭐 그런 것만 있지.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체크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는 말씀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무슨 의심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코인원과 빗썸이라고 했는데 빗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또 지금 국내 그 코인 시장의 점유율을 또 확대하겠다는 해석 중에 하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일단은 다른 그 업비트를 제외한 다른 국내 거래소는 거의 뭐 수수료 무료 이벤트도 하고 있죠. 네. 거기에다가 빗썸 같은 경우에는 USDT뿐만이 아니라 USDC 그리고 DAI까지 스테이블 코인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1, 2, 3위를 전부 다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그리고 수수료 무료 이벤트와 더불어 가지고 어젠가 그제 기사에서 25% 이상의 그 점유율을 좀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업비트가 막 80% 정도 이상을 좀 차지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네, 점유율 그래도 확보에 좀 꽤나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면 국내 거래소에 원화 상장되고 나면은 저 스테이블 코인의 매매도 그러면 자주 일어난다는 얘기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뭐, 외환 거래를 하는 건가? 왜?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제가 좀 더 확대 해석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입출금이 지원된다는 것은 지금 당장 이제 거래소만 이동을 할 수 있겠지만은, 네. 만약에 이게 사업이 저변이 넓혀진다 그러면은, 음.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미국이나 해외 달러 상품이라든가, 뭐, USDT 기반의 뭐 펀드라든가 이런 것도 좀, 국내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RWA하고 STO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예, 그쪽 투자 상품들은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사용자들의 투자를 받을 때 네네. 저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투자나 비트코인을 통한 투자를 많이 활용하지 않겠나 생각을 네네.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뭐 ETF, 뭐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된 상품이 나왔다. 근데 뭐 입출금, 뭐 국내 거래에서 USDT로 입출금이 가능하다. 뭐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뭐 합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상품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상품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달러로 예치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좀 제가 좀 많이 확대를 하겠는데 이 가능성이 아마
아예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사실 USDT나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네네. 지금 발행량보다 엄청 늘어야 되겠죠. 나야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근데 아직까지는 이번에 보니까는 지금 빗썸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인데도 김프가 엄청 끼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렇죠. 일단은 이제 달러 연동이니까 이제 뭐 1,300원이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인데도 상장빔을 맞아가지고 몇십 프로 이상 뛰는 걸 봤는데 이게 안정화는 되겠죠.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활용처가 좀 많이 늘어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도 결국에는 이게 글로벌 사용 비즈니스의 활용, 그리고 사실 뭐 제가 뉴스 할 때도 계속 언급을 드리긴 하는데, 미 국채 부분의 활용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네네. 미 정부 행정당부나 아니면 금융당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활용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국가기관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사실 민간 기업에서의 접근이다 보니까 네.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통제하냐 문제가 좀 사실 좀 스스로 예, 좀 크리티컬한 문제가 발생할 그렇죠. 수가 이게 있어요. 지금 제가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통제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입출금이나 이런 지원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결국엔 또 해외 자금에 대한 뭐 선물이라는 게 아니면 이런 투기가 또 자유로워진다는 또 그런 부작용이 날 뭐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부분들도 있고 네. 이게 사실상 예, 외환에 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이게 이제 이전에는 외환 시장이라고 하고 사실 외국 자금의 이제 이제 이동 부분들은 국가가 거의 확인을 하고 금융정부 당국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사실 네네. 우리 이제 외환 보유고 뭐 얘기하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는 지금 USDT는 빠져 있는데 그렇죠. 사실상 이 외환의 역할을 하고 있고 하고 있죠. 예, 네. 이런 부분들도 이게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좀 약간 정책적인 부분들하고도 이어지는 요소가 있는 내용이라서 네. 이게 마냥 일반 기업에서 저게 거래용으로만 쓰이는 용이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시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나라에서 이미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사실 기존에 은행에서 진행하던 뭐 외환 이렇게 환전하던 부분들이나 이런 네네. 부분들의 업무들이나 요소들도 상당 부분 USDT가 흡수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게 처음에 이제 얘기했었던 뭐 탈중앙화나 아니면 블록체인이 기대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였잖아요. 복잡한 과정을 또 없애는 것도 있고. 네네. 그게 그래서 그러되면은 달러의 거의 무제한 살포 같은 걸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진짜 이전에 달러가 이제 국가 간의 거래에서 수용되는 이제 부분들이 컸다라고 하면은 지금 저 레벨은 예, B2C, C2C 네네. 뭐 이런 개념에서의 달러 외환 거래가 그냥 자유롭게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그래서 이게 정책 당국의 뭔가 이렇게 소통 과정 하에서 나왔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그게 없이 나왔다 그러면은 심각한 거죠. 사실은 그게 없이 나왔다라면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 정도로 허술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네. 네, 우리 천재들이 거기 모여 있는 데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무원들이 허접하고 보이지만 예, 걔들도 진짜 머리 비상한 애들이 그 들어가 이런 있는 쪽으로 또 거라서 관심도 최근에 엄청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먹잇감이 되기엔 충분한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었고요. 자격도 그렇죠. 되고. 예, 네네. 그래서 이게 뭔가 연관이 돼 있고 정책 당국 우리나라 정책 당국하고 연관이 돼 있으면 당연히 미국 쪽 금융 당국하고도 뭔가 이렇게 뭐 컨펌이라든지 그렇죠. 협의라든지. 서로 네. 협의가 돼 있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 과정에서 나오는 하나의 이제 우리 그 현물 ETF처럼 네네. 예, 상품의 상장 개념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긴 한데 음, 그 이후에 나오는 후속 기사들이 없으니까 네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을 얘기할 뿐 그렇죠. 확실하게는 얘기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 상장되고 나서 이제 단순하게 저는 이제 제 유저 입장에서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네. 예, 후속 기사나 무슨 뭐 어떤 매크로적인 뭐 그런 게 있으면 또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늘 계속 맨날 음모론 자꾸 얘기했었습니다. 음모론. 네,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조금 꽤 큰 소식인데요. 네. 예,
일본에서 가장 큰 금융 그룹이죠. SBI 홀딩스와, 네. 예,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석유 기업이죠. 국영 석유 기업이죠. 네네. 예, 아람코와가 이제 그 협약을 맺었습니다. 어, 네, 이게 근데 디지털 자산과 이제 반도체 기술에 관한 뭐 스타트업을 뭐 지원을 한다, 뭐 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초반에는 뭐 암호화폐 쪽으로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 네. 부분도 배제한다는 또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도 조금 일본이나 뭐 아랍에미리트 쪽에 뭐 관련된 프로젝트나 코인들이 있다 그러면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뭐, 좀 부분들이 염두에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해요. 네, 네. SBI라고 하면은 우리 뭐 그냥 거의 리플 떠올리듯이, 그렇죠. 그 예, 보니까는 이제 SBI 홀딩스 회장이 리플의 최대 주주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청평자원한테 뭐 시민권 내주는 것부터 포함해서 이 블록체인 산업에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부분들, 이게 아랍에미레이트와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도 보면 지금 중동에서 석유, 천연자원 석유를 넘어서 그 네. 다음 먹거리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네네.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다음 방향들이 이런 금융 허브, 다음 세대의 금융 허브를 꿈꾸면서 접근하고 있는데, 결국 암호화폐라는 요소를 뭐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뭐 리플도 마찬가지지만 아랍 쪽으로의 좀 지원들을 많이 강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암호화폐를 생각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당연히. 네. 예, 그래서 이제 꼭 이제 코인 쪽을 좀 배제를 하더라도 지금 가장 각광받는 sek터 중에 하나인 이제 자산 토크나 RWA 쪽으로도 음,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좀 RWA 쪽으로 이 섹터 쪽으로 좀 더 파볼까 아니면은 이거 이외에도 좀 일본 쪽에 사실 그동안 암호화폐 쪽이 굉장히 조용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올해부터는 좀 그 규제를 좀 풀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음, 일본 쪽의 시장을 좀 고려할 만한 어떤 컨텐츠가 또 뭔가 있지 않나 그 싶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괜찮은 게 있으면 예, 조금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본 마음에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지금 준비를 잘 하고 계신 준비를 겁니까? 지금 뭐 재료가 있는지 좀 찾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아, 네. 또 새로운 주간 아닙니다. 그러지 이슈로 마세요. 다룰 그러지 뭔가를 마세요.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본 쪽, 일본 쪽과 RWA 이제 섹터 RWA. 이것도 근데 언젠가는 다룰 리얼?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게 어제 그제 해서 지금 상장 빔이라고 해서 상장 이슈가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예. 예, 이게 지금 연이은 상장으로 인해서 지금 그 상장 코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요. 가장 어제였죠.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위믹스. 불사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닥사에서 이렇게 그냥 국내 거래소에서 이렇게 퇴출당하고 돌아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게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이게 어떤 뭐 그 코인의 어떤 뭐 전망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다는 점은 정말로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퇴출당하고 나서 계속 뭔가를 했어요. 뭐 해외 뭐 무슨 쇼도 나가고 뭐 행사도 많이 참여하고 유메이드 그것뿐만 같은 아니었어요. 사실 위믹스는 부산의 디지털 거래소 운영사로도 네네. 저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거든요. 아,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해요. 네. 그렇지만 이게 일단 기준이 없다는 거는 명확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예, 기준이 그러니까는 없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없다고 해야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뭐 뭐 어설프게 좀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형식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이런 측면들 보면 이게 분명히 이슈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이 없이 상장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상패를 시켰을 때 분명히 그 유통량에 대한 문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소가 분명히 불거지고 이걸 전면에 내세우면서 상패를 시켰는데 네. 재상장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들은 전혀 없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건 비난받아야 마땅한 부분이고요. 닥사에서도 비난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사실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리고 그게 사실이었다면은 그걸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뭐가 됐고 어떻게 해결이 됐다는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같이 붙어줘야 되는 게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게 해놓고 나면 사람들이 뭐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네네. 그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지금 한참 사실 하반기에 이슈가 됐던 거 이제 뭐 주식 쪽에서 네.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매도 리포트 쓰면은 막 쌍욕을 듣던 거 음, 그런 것처럼 고객들이 돈으로 가지고 하는 부분들에 뭐 계속 끌려가고 있는 느낌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맞고 틀리고 옳고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부분들은 굉장히 비난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네. 그리고 위맥스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업비트의 크레딧이 원화 상장되면서도 또 엄청나게 상승폭을 보여드렸고요. 무슨 코인입니까? 크레딧 저도 이게 그 우리나라 국산 코인 종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 이게 근데 어떤 그 협업 그런 소식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들으긴 힘들 것 같고 이게 최근에 참 협업 소식이 있긴 있었어요. 네. 네. 이게 암호화폐 쪽의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전의 관성을 참 벗어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무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불량 시즌이기도 하니까 이럴 때 상장일수록 오히려 더 탄력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성장을 시키려고 하면 어떤 기준 조건 정도는 기준은 좀 제시를 해요. 특히나 업비트라고 하면은 네네. 업계 1인데 네. 스스로도 기준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우리 상장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상장되는 코인들, 프로젝트들은 이런 기준들은 맞춰졌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오픈을 해주고 그런 부분들로 접근이 진행이 되면은 많은 이제 오픈 경쟁을 하고 네네. 그렇게 좀 투명하게 진행이 되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돈은 많이 버는데 예, 사실상 뭐 이게 합리적인 요소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음, 분명히 예, 개인들은 그냥 상장이니까 그냥 달려드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들지만 이 부분들이 나중에는 다 이게 피눈물로 돌아오는 부분이니까 그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장 소식에 좀 더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저희가 이번에 그 DRC20 토큰을 달았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사츠라고 있습니다. 뭐 SATS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려고 그러냐면은 네, 원래 이제 여기서 좀 괜찮겠다 아니면은 이제 OD가 지금 DRC20 1이었잖아요. 네, 그 뒤를 이을 만한 게 또 뭐가 있는지 좀 언급을 잠깐 하려다가 네, 근데 이제 그 방향성 끝에 이 결말 좀 바꿨거든요. 음, 근데 원래 거기서 하나가 이 사치가 있었어요. 사치랑 그 멀티빗이라고 이제 그 두 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좀 제가 뺐거든요. 왜요? 아니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코인 추천 비슷한 그런 느낌일 수도 지금도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면서 음, 또 시총 11억 달러인가 이렇게 되면서 OD를 넘는 그런 결과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걸 종합하면은 아까 그 오전에 방송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크립션과 관련된 어떠한 그 BRC20 토큰이 좀 이제 좀 유행을 타나 싶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음. 네네. 뭐 일단 이슈들이 이게 사람들한테 단순하게 밈으로 타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트렌드를 타는 부분들하고 이게 사실 밈하고 구분하기가 사실 수가 그렇죠. 애매하죠. 네네. 애매해서 저희들 이슈맨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조심하고는 있는데 뭐 일단은 뭐 적극적으로 공유를 해주시는 거는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네. 예, 어쨌든 네 정리를 하자면은 그래서 국내 쪽에서 이런 상장 러시가 불장과 함께 뭐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불장과 함께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줬다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네, 그 이외에도 지금 뭐 위믹스도 그렇고 코인원은 이번에 또 뭐 핀시아라고 이제 뭐 네이버 라인에서 지원받은
뭐 생태계 지원을 받은 게 또 오늘 상장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 매수 추천은 절대 아니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이런 거래소에서 상장할 때는 이벤트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들고 있는 홀더분이시라던가 아니면은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 이벤트 같은 걸 또 잘 참여를 해가지고 이게 좀 소소하게 몇만 원 정도 아니면은 좀 수량이 많으면은 좀 그게 또 많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새는 이게 좀 많이 후해진 상태예요, 이벤트가. 그런 것도 좀 잘 참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거래량이 있고, 네. 예, 또 이런 신규 상장 프로젝트들에 대한 매매 접근하실 때는 최대한 좀 리스크를 감안한 부분들, 투자 시드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차트가 완전히 만들어지고 시장에서 네. 저점과 고점에 대한 어느 정도 합의되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접근은 항상 이제 뭐 거의 도박에 준하는 리스크를 가지고 접근한다 생각하시면서 매매의 관점을 매매 보시면 쪽은 저도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홀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입금을 하신다던가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잘 체크를 하시라는데. 네, 그러라고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요 세 개, 코인원, 빗썸에서 신규 지금 상장되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네네. 부분들, 그리고 뭐, SBI하고 사우디, 아람코에서의 암호화폐 투자 육성, 뭐 이런 부분들, 제휴 이루어지는 거. 이호기에 관련돼갖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 관련돼갖고 뭐가 좀 준비되시는 거 있으시면, 네, 좀 준비한 거 좀 주간 이슈로 달아주시든지 그렇게 네네.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불장 초입인지 일단 알트코인들 연이은 지금 상장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 효과를 독특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는 뭐 크레딧 같은 경우는 어제 기준으로 한 2조 거래가 대금 한 2조 원이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일단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신규 상장을 좋아하는 게 좀 아니라서 무서워 못 들어가요, 저도. 쫄보라서. 네. 일단 뭐 불장 때 보통 상장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조정장이 깊어질 때 또 상패가 또 많이 되잖아요. 아, 네, 뭐 맞습니다. 그런 흐름을 보면 지금 일단 시장에서는 훈풍이 불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말 또 주간 이슈도 준비 잘 되고 있죠? 네, 네, 재밌는 재료가 있으면. 재밌는 재료가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네. 자, 오늘도 이슈맨이 준비한 내용들 잘 들으셨죠? 그리고 또 이슈맨이 또 이슈뿐만 아니라 주간 이슈 그리고 저희들도 매일 올라가는 아침 9시와 오후 방송 나가는 5시 반에 또 강세 종목도 업비트 기준 강세 종목도 체크해서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슈맨이 출연하는 방송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이 사랑에 이런 것도 좀 많이 주시면 제발. 이슈맨이 기운이 나서 막 하나라도 더 알려드릴 겁니다. 정리, 네, 네. 정리 빨리 해주세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부탁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